네, 외국인의 5천억 원가량의 매도 물량이 조금 가슴 아팠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도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시장이 어느 정도는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대표님과 함께 오늘 마감 시장 한번 요약을 해보면서요. 또 내일 시장 전략들 잡아보시죠. 자, 오늘 마감 시장 대표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역시나 다수의 생각대로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부분이고, 뭐 외국인들 지금 뭐 국내 증시 팔고 있는 거 하루 이틀의 그쵸.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계속해서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증시의 약간 특이한 점,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냥 쉬어가는 흐름이 될 수도 있고요. 좀 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 PBR 밴드 대 하단이기 때문에 하락폭이 그렇게 클 거라고는 생각 들지 않아요. 결국은 또 저가 매수세 들어와 주면서 자리를 잡을 텐데, 기술적인 포인트에서 이제 역헤드앤 숄더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좀 더 하락이 나올 거고요. 그게 아니라 최근에 한 4거래일 연속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는데, 이 흐름에서의 뭐 하루 정도 쉬어가는 그림이었다라면 내일이나 모레쯤 해서 또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도 있다 봅니다. 다만 지금 중요한 거는 거의 바닥권이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요, 대표님 한 달 전부터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좀 올랐다가 요 가격단까지 내려오고, 또 네. 올랐다가 또 요 가격까지 계속 내려오고. 저점이다 바닥이다 하는데 그렇죠. 시장이 너무 안 올라옵니다. 시원하게, 그죠? 뭐 그 지금 아까도 시작할 때 오프닝 때 이야기 드렸지만, 그 국가의 어떤 성장성, 그쵸. 기업의 이익단, 성장률. 이게 네. 가장 근원적인 근원적인 포인트거든요. 문제죠. 맞아요. 경제가 성장을 하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에게 국내 주식 사지 마세요 해도 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뭐 미국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국내 주식을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 우리나라 기업들을 사는 것보다 TSMC 사는 게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그렇게 생각할 때문에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그건 사고 이건 팔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금투세 폐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각종 주주 친화적인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한다고 해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근본적인 부분은 기업이 이익을 얼마나 많이 내고 다음에도 얼마나 더 이익을 낼 것인가. 성장성이 있는가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죠? 그게 가장 네.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그게 개선되는 포인트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은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뭐 팬데믹 때는 그래도 한 10조 이하로 한번 내려갔었던 신용 잔고, 네. 요게 지금 2022년도 10월 저점일 때도 16조를 깼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 10월 달에 저점이었을 때도 16조를 딱 깼었어요. 그리고 오늘 15조 1,000억인가? 아, 15조가 굉장히 지금, 아슬아슬하네요. 지금 엄청나게 신용 잔고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과연 증시 더 내려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러니까 하락은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지만 그 폭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시장 저희가 한번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럼 또 오늘 시장을 이끌었었던 핫 섹터가 있습니다. 어떤 섹터 있었는지 바로 한번 저희 화면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저희 같이 한번 바라보죠. 아, 사실은요, 이 자전거 관련주가 상승을 해서 정말 열심히 뉴스를 찾아봤거든요. 자전거에 대한 호재는 없고요. 이 정치 테마적으로 좀 엮여있는 종목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쪽 섹터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솔루션을 주세요. 지금 오늘 정치 테마들 좀 많이 빠져서 그 따라 붙으셨던 분들은 그러니까요. 속이 상하실 텐데, 투자주의나 경고가 붙게 되면 보통 이제 그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물량들이 좀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이제 신용이나 미수가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적으로 기존에 들어오던 물량들이 이제 빠지는 경우들이 생기고, 또 어제 이제 탄핵이 진행됐기 때문에 정책주들이 움직이는 흐름으로 수급의 이제 방향이 조금 그쪽으로 바뀌는 갔죠. 모습이 네. 나왔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텐데, 우리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인맥주들 오늘 또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는 또 시세가 맞아요.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다. 결국은 우리가 뭐 헌재 어떤 판결 나오는 것까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대선이라는 이제 탄핵 정국에서 대선 정국으로 가는 조기 대선 과도기거든요. 가능성이 예. 있으니까요. 그죠? 조기 대선 가능성 뭐 굉장히 높아졌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인물들 별로 이제 경선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 당의 후보는 누가 될 거야라는 사람들이 나올 텐데, 지지율 조사,
앞으로 그렇죠. 출구조사, 뭐 출구조사는 아니지만 지지율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이 정책주들과 인맥주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은 분명히 일어날 거기 때문에 올라갈 때 추격 매수보다는요. 조정 나올 시에 분할로 조금씩 접근을 해놨다가 위로 방향 시세 줄 때 또 분할 매도하는 그런 접근이 유효하다. 지금은 이제 너무 시계열이 당겨졌기 때문에 그냥 좀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들은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럼요. 트레이딩을 잘해야 되는 섹터여서 네.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불나방만 안 된다면 내려올 때 분할 매수만 조금 해두시고 무리하게 너무 큰 돈을 넣는 것만 아니라면 저는 뭐 오. 인맥주나 아니면 이런 정책주들 충분히 우리가 또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시장은 좋지 않지만 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한 섹터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는 드론 쪽입니다. 사실은 뭐 트럼프 행정부의 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국내에 있는 드론 기업들이요 수출량이 또 굉장히 좋다라는 소식도 오늘 좀 나오더라고요. 산업적으로. 그래서 오늘 드론 관련주들 상승 나왔는데 이쪽 섹터 대표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금 최근에 계엄 이슈가 터지기 전에 네, 그 전에. 그 전에는 어떤 게 올랐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AI 소프트웨어가 갔죠. 맞아요. 그다음에 뭐 AI 의료 장비 움직이고 있었고 드론 관련주들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국내의 어떤 한정된 이슈로서 이렇게 계엄이 터지면서 정치 관련주들, 뭐 정책 관련주들 이런 것들로 수급이 쏠렸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같이 이제 이런 것들이 조정을 받을 때는 당연히 기존에 강했던 거 빠지지 다시. 않고 추세를 유지하고 있던 것들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나가려면 시세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도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네. 뭐 여전히 뭐 F-35 같은 것보다는 무인기가 낫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무인기 있는 전쟁론을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확실히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겪으면서도 뭐 충분히 검증도 되었고 이제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엄청 비싼 탱크 같은 거를 조그마한 드론이 폭탄 싣고 가서 터트려 버리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드 유효하다. 그렇게 네. 조금 해석을 해보면 좋겠고요. 마지막 섹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선 쪽도 강합니다. 역시나 뭐 우리가 전력 수요에 관한 부각들도 받고 있고 이제 미국 쪽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면서 이런 전선을 다 이제 가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 수혜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시선인 것 같은데 오늘 대원 전선이 26%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쪽 섹터도 계속 볼까요? 계속 봐야죠. 여전히 트럼프 네. 트레이드입니까? 네, 그렇죠? 여전히 뭐 트럼프 트레이드로 볼 수도 있고요. 일단 네. 전력 설비는 다들 뭐 이야기를 많이 워낙 이 방송만 틀면 나왔던 그런 섹터인데 한동안 기간 조정을 좀 받다가 맞아요.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전력 설비 관련해서 수요는 견고하고 그런 실적이 이제 괜찮게 나올 텐데 환율이 지금 굉장히 약세잖아요. 그렇네요.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수출 기업들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중국산을 배제하고 본다라고 했을 때 뭐 국내 뭐 전력 설비 굉장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흐름은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번에 시장이 좀 확 출렁했을 때 많은 종목들이 빠졌어요. 그런데 전력 설비 보면 크게 빠진 게 견고했다. 없었다. 네. 네. 그래서 역시나 어떤 시장이 충격을 받을 때 잘 버텨낸 종목들, 사람들이 매도를 하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 위주로 오늘 또 잘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으니까 다음번에는 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수익을 내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